자, 여기 봅시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일단 항등식이 뭐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왠지 도현이 나왔을 것 같아. 이거 나왔으면 여기 딱 짤로 박제해 놓을 거야. 자, 항등식이 뭐냐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등식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 등식이 뭐냐? 뭐야 등식? 등호가 있는 식. 등식은 등호를 가지고 만드는 식이지. 등호를 가지고 만드는 식. 그러니까 등호를 쓰고 이 좌변, 우변에다 뭔가를 해서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표현하는 식이란 말이야. 그냥 어려울 건 없어. 근데 다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진짜 고난도 문제들은 가장 그 개념의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근데 보통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문제 답을 찾는 법을 기억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정말 이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것들이 나오면은 못 푸는 것도 있단 말이지. 너무 쉬운 건데. 물론 등식 문제를 못 풀진 않겠지. 그렇긴 한데 꼭 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 자, 그 다음 등식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항등식이라고 불러, 하나는 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일단은 항등식 먼저. 항등식 뭐지?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 이제 여기에 뭔가 등식에 미지수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미지수의 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근데 미지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미지수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ax 더하기 b는 0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지금 a, x, b 세 개나 있는데 내가 여기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얘기한다면은 이 x만 그 미지수 취급을 하고 나머지 상수 취급을 하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성립하려면 우리 x값에 관계가 없으려면은 요 a가 0이 나오고 그 x가 뭐가 들어가든 0 곱하기 x는 항상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이 b도 0이 나와서 성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지. 그럼 이게 차수가 확장돼도 같은 방식일 거라는 거야. 일단 항등식이 이런 거고 항등식이 아닌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집합은 물론 원래 여기서는 단계가 더 지나간다 나오지만 그래도 등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항등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치? 항상 성립하는 거, 미지수의 값이 뭐든 항상 성립하는 거. 그게 아닌 걸 보고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영어 시간에 배웠을 거야. 자, always 어쩌고 하는 거는 항상 뭐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뜻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얘는 무슨 뜻이야? 이거 없으면 항상 뭐뭐 하다 이런 뜻이야. 얘가 있으면 항상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뜻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그야. 지난번에도 이게 저기 수학이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언어가 안타깝게도 우리말 방식의 언어가 아닌 게 문제라 그랬잖아. 명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말이야 이거를 부정을 하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지. 영어 시간에 배웠을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해서 이제 부분 부정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거 좀 다시 바꿔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x가 얼마든 늘 성립하는 게 항상 되는 게 항등식이라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또 잘 풀어서 써는 게 뭐야 이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게 방정식인 거지. 수학적으로는 구분들을 해 그렇게. 근데 여기 방정식 풀 때 이 항등식처럼 말이야 해가 모든 실수인 그런 방정식 풀어본 적 없어? 있지. 방정식 풀려고 그랬는데 모든 실수잖아. 그럼 x값이 뭐가 되거든 항상 얘는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실 걔는 항등식인데 웃기지 않나? 우리가 항등식, 방정식 이렇게 등식의 두 분류로 구분을 해놔. 항등식과 그것이 아닌 거, 부정한 게 방정식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데 막상 이 등식이 영어로 equation이란 말이야. 항등식은 identity라고 불러.
뭔가 수학에서 항등 들어간 표현이 있으면 I로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항등 함수도 I로 쓰고 그런 식으로. 그럼 그게 아닌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라 한다 했는데 이 방정식도 영어로 이퀘이션이야. 무슨 말이겠어?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상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이게 항등식인지 뭔지 구분 없이 그냥 방정식 해를 구하라 할 때 찾은 다음에 그냥 다 되는 거면은 항등식이지만 항등식을 안 하고 그냥 해는 모두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항등선을 판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해가 되는 x 값들을 찾겠지. 이게 다야.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가 문제 풀면서 크게 구분할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럼 왜 굳이 그렇게 유독 자꾸 이 구분들을 할까? 뭐 때문에? 얘는 굳이 구분 안 한다 했잖아. 그럼 누가 핵심인 거야? 항등식이 핵심인 거야, 사실은. 항등식인지를 알고 모르고는 문제 풀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항등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방정식보다 지금 단원 이름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잖아. 단원 이름도. 왜 얘가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이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에 b 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더하고 곱을 2배에서 할 거다. 자, 이 좌변과 우변은 a, b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똑같지. 심지어 이거 실수뿐만 아니라 뒤에 배울 복소수까지 허수까지 다 들어가도 얘는 항상 똑같은 거잖아. 그래 얘도 항등식이야. 그럼 얘를 이제 좌변으로 다 이항하잖아? 그러면 0은 0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를 풀어서 이항해서 막 정리를 했다? 근데 이게 식이 뭔가 정리했는데 그냥 0은 0 나오면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별건 아닌데, 별건 아닌데.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온갖 미정계수들을 풀게 될 거고, 미정계수를 찾게 될 거고, 방정식에서도, 그러니까 공통수학에서는 방정식 정도 나오겠지만, 이제 뒤에 가면은 함수, 특히 다항식을 다루는 함수라면은, 뭐 여기서 뭐 2차 함수도 다루겠지만, 미적분 1에 가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다룰 거란 말이야. 그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여기서 성질들을 잘 활용해서 다항식을 우리가 구구단처럼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은, 미적분 1에 가가지고 남들은 그냥 다 식 때려박아서 연립방식 때려박고 풀고 있을 때 아니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식 세우니까 그렇게 외워서 몇 개는 풀고 나머지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인지 몰라서 못 외웠으니까 못 풀고 이렇게 될 만한 문제들을 그냥 대충 쑥 보고 남들은 막 미분하고 막 3개, 4개짜리 연립방식 풀고 있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식 정리해서 풀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을 배우려고 하는 거다. 쭉 지나가자. 이건 이제 답 찾을 때 필요한 몇 가지 나와 있는 거야. 그렇지? 1차식 꼴이다. 1차식 꼴이다. 그러면 1차항 개수 0, 상성 0 나와야 된다. 1차식 꼴과 1차식 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각 동류항끼리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결국은 첫 번째 거랑 같은 상황이지. 그 다음, 뭐 2차식 꼴이다? 그러면은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각각 0이 나오는 꼴이어야 된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0은 0 나오면 돼. 필요한 계산 다 하고 났더니 그냥 0은 0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 x값과 관계없이. 2차식까지만 나오는데 그럼 3차식이면 안 되겠어 이게? 3차 항등식은 없겠어? 있겠지? 각 항의 개수가 다 3차, 2차, 1차 상수항이 다 0이면 돼. 그럼 x, y 대 항등식은 없을까? 있겠지. x, y 대 항등식이면 x 개수 0이고 y 개수 0이고 상수항도 0이면 돼 그냥. 그냥 당연한 얘기 우리 그냥 해왔던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가끔 이 별거 아닌 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냥 어쨌든 0은 0 나오는 식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미정계수들을 우리가 찾을 거야. 이게 우리가 주로 할 일이야. 함수나 방정식에서도 성질들을 말로 줘. 그 다음 그걸로 적절한 항등식을 세워놓고 미정계수를 찾아서 해결하라는 거거든. 근데 아직은 너희한테 이 식을 다 세우라는 걸 주진 않아. 세워져 있는 식을 바탕으로 뭐 하게 하지. 그럼 식을 세우는 건 뭐 하냐? 뒤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썼던 나눗셈 정리 있지? 검산식. 그걸 바탕으로 세우는 것만 직접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세워져 있는 걸로 계수 찾는 것만 시킨다고. 이게 방정식, 부등식, 함수로 이어지면은 너희가 직접 식을 세우는 것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식이 세워져 있을 때 간단하게 자유자재로 얘를 찾는 걸 연습을 못하면 식을 세운 다음 찾는 건 더더욱 힘들겠지. 그래서 미정계수 찾는 걸 보고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데 계수 비교가 있고 수치 대입이 있다. 말 그대로 계수를 갖다 비교하면 되는 거고 동료한끼리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왜냐면 항등식이니까 뭘 넣어도 성립하니까 아무 숫자 넣어도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적당한 숫자들 넣어서 확인한다는 건데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을 알려주려고 보면 보통 문제 유형에 계수 비교법으로 푸시오, 수치 대입법으로 푸시오 있잖아.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적절하게 계수 찾을 것들을 찾은 다음에 가능한 미정계수 수를 줄여. 계수 비교로 가능한 많은 것들을 찾아낸 다음에 근데 찾는다고 또 다 일일이 전격 이런 건 아니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나서 나머지 몇 개들은 수치 대입으로 빠르게 찾는다. 처음부터 수치 대입을 하면 안 되냐? 가능하지. 근데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만큼 연립 방식이 풀이가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겨놓는 수치 대입할 때 남겨놓는 거는 하나에서 2개. 나머지 혹시 3개 이상 있을 때도 나머지는 가능하면 어떻게든 개수 비교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수치 대입 한다 하더라도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은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이 없어. 미지수 3개짜리가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상수항 이런 거 있잖아. 상수항 같은 거 주면은 원래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상수항이 어떻게 상수항이 뭐 0 대입하면 뭐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로 빨리 얘를 구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2개로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옛날 냈죠. 교육과정 바뀌기 전 문제가 그냥 내려와가지고 아직도 그냥 망령처럼 남아있으면서 3개 이상 연립을 그냥 해버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푸는 방식 자체가 이제 그 망령을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3개, 4개 뭐짜리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나눗셈에서 우리가 검산식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A를 빌어놨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 자리에 이제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다항식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각각의 자리에. 그리고 이제 아래 차수는 이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겠지. 이걸 검산식으로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검산식으로 쫙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해서 무언가를 풀어라 이런 얘기라고 얘가. 여기 주어지는 이 식 얘가 이걸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다 이거 써놓고 나서 이제 여기 어디 중간중간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 적절하게 계수 비교하든 수치 대입을 하든 뭔가 해서 찾으란 이야기인 거야. 그 다음 자 나머지 정리 보자.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얘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쓰는가가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큰 영향을 끼칠 거야. 자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겠대. 그러면 써봐. 자 fx는 xl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써. 뭐 얘는 이제 뭐 Q로 시작한 독일어가 있어. 발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몫이라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Q라고 쓰는 거고. 근데 또 나머지는 또 영어를 갖고 왔다. 얘 뭐는 독일어고 막 뭐는 그리스 문자고 뭐는 영어고 막 그래. 나머지를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나머지를 그냥 다항식이면 Rx라고 쓰는데 그냥 R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지? 상수니까. 얘가 1차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 이 Q가 뭔지는 몰라도 fx가 뭔지는 몰라도 이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알파를 대입하면은 항등식이니까 그냥 R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다. 이게 나머지 정리다. 근데 이건 당연하게 아는 얘기야. 이것만 설명할 거면 내가 굳이 여기서 또 이 얘기 할 이유가 없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봤을 때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야지. 자, 이제 중요한 거야. 만약에 fx가 1차 함수라고 해보자. 1차 함수. 근데 f 알파가 r이래. 자, 우리 1차 함수에서 이거 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야? 이렇게 1차 함수에서 이렇게 주면? 이게 뭘 의미해? 중요한 거 여기 봐. 자, 1차 함수에서 이런 거 주면 뭐야? 또 문자를 헷갈려? 좋아. 만약에 자,
F1은 3이다. 이런 무슨 뜻, 뭘 뜻하는 거야, 이게? 이게 1차 함수면. 그거는 이제 이 식이고. 나머지긴 이거고. 그냥 1차 함수부터 무슨 생각을 해? 1,3 지나가다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게 1차 함수만 그런가? 2차 함수도 이렇게 주면 뭐야? 지나간 점을 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지나가는 점을 알고 있는 어떤 함수들 문제들을 풀 때 있지. 그때 그 함수식을 세울 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냥 미정에서 때려 박아놓고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얘대로 맨날 연립방식만 때려 박아서 문제 풀고 함수 나오면 또 함수 나온 대로 뭘 또 외워서 풀고 이렇게 따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식을 세울 거고 봐봐 다시 자 이렇게 함수값에 정보를 줬어 뭘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정보를 줬으면은 그게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지나간 점의 의미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얘랑 연결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라는 이야기라고. 자 그럼 봐봐 다시 이거 1차 함수라고 그랬지? 이거 기울기 m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거 식 어떻게 세울 거야 너희들? y는 기울기 m에 x-1에 더하기 3 이렇게 쓸 거지. 이게 뭐가 다르지? 기울기 한정 공식이라고 알고 있던 게 지금 나머지 정리의 상황과 뭐가 달라? 몫이 m일 뿐이잖아, 상수로. 그치? 1차를 1차로 나누면 몫이 상수가 나오겠지. 같은 차수 나누면 몫이 상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어떤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울 거냐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이렇게 F1은 3 같은 정보를 보고 또 뭐 F2는 5 같은 정보도 봤어. 나머지 정리에서 보통 정보 2개 주고 1차 나머지 문제 풀 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했어? 보통 이렇게 있으면. 여기 봐봐. 여기에 봐봐. fx는 x-1, x-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있고 나머지가 얼마가 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할 때 말이야. 이제 우리 정보를 2개 알고 있잖아. 1일 때 3, 2일 때 5 알고 있잖아.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 얘를 그냥 ax 더하기 b라고 그냥 놓고 1 넣으면 3, 2 넣으면 5 해서 연립해서 a, b를 찾고 나서 풀지?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보자. 자, 이게 지금 1,3 지나간다고 했어? 그럼 얘는 뭐야? 2,5를 지나가. 그치? 여기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뭘 알 수 있는 거냐? R1도 3인 거고 R2도 5인 거 아니야? F랑 똑같이? 지금 여기가 지금 1을 넣든 2를 넣든 얘를 날려주기 때문에 0이 돼서 그리고 R이 1차식인 것도 알지? 그럼 결국 이 R이 1차 함수에 해당한 상황 아니야? 맞지? 얘가 1차 함수인데 내가 지나가는 좌표 2개 알고 있거든? 이때도 연립방식 써? 이때도 AX 더하기 B 놓고 나서 우리가 1차 함수 지나가는 점 2개 할 때도 이렇게 놓고 나서 1 넣으면 3이다, 2 넣으면 5다 연립해서 풀어? 아니지. 이거 원래 중학교 2학년은 이렇게 풀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중학교 2학년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안 풀었잖아. 그냥 직선 공식 외워서 풀었지. 그치? 뭐야 이거? x가 1 증가할 때 y 함수값이 2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2고 기울기 알았으면은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쓰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점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개수 비교하면 둘이 어때? 1차항 계속 똑같을 거고 상수항이 1 나오고 상수항이 1 나오니까 똑같은 식 맞잖아? 그럼 심지어 뭐도 가능하냐면은 처음부터 이 식을 세울 때 이 정보를 보고 이 RX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나 1 나오면 3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그냥 A에 X 빼기 1 더하기 3이라고 쓰고 미정에서 하나 줄이면 되지 않을까? 나 2 넣어서 5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럼 A에다가 X-2에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주어진 상황을 쓸 때 나머지 정리에 해당하는 식을 이렇게 쓰라는 거야.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우리가 직선 기울기 구하는 것까지 동원해서
A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 경우에도 어때? 이 경우에 이렇게 샀으면은 내가 1 넣어서 3 넣는다는 건 여기서 시계 썼지. 안 써먹은 정도는 2 넣어서 5 넣는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A 더하기 3인데 그게 5니까 A가 2하고 구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를 얼만큼 자유자재로 사용하냐가 그 뒷상황을 만들어낸다고. 1차를 가지고 1차니까 당연히 대입 연립 그만큼 하면 금방 푸는데 뭐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길 그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나머지가 이제 2차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대입할 수 있는 게 식은 여기 2개 있어서 내가 찾아낸 건 2개인데 완전 제곱식이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쉬운 거 할 때 여기에 주어진 상황들을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의미부여를 해놓고 파악을 잘 해놓고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난이도가 올라갈 때 더 복잡해질 때 그 처리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녹화를 잘했구만. 다들 병든 닭 모양. 병든 닭들이 많으니까. 처음 들어봐? 사람 목에서는 별별 소리 다 나올 수 있어. 안 돼! 이거 지금 안 되는데. 닭 하다가 해야 될 거 까먹고 주웠다. 다시 쓰지 뭐.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나머지를 문제를 이걸 적으면서 내가 지금 이거 다시 적자. 자, fx를 x-1에 x-2에 몫에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때 이 나머지를 봐봐. 이 나머지를 아까 얘를 이용했을 때 뭔가 a에 x-1 이렇게 썼었지. 그치? 자, 이 전체 fx를 갖다가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건 아까 했어. 어떻게? f1이 3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치? 봐봐. 이 x 빼기 1이 얘의 일부 아닌가? 얘는 더 큰 걸로 나눴고 그 중에 일부로 나누니까 나머지 자체도 이 일부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우리가 이 단원에서 풀어야 될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지금 이 구조야. 자, 이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내가 이 전체 나머지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얘만 나누면 어떻게 돼? 얘를 쓰면은 x 빼기 1로 나머지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물론 이 경우야 그냥 인원 모으니까 오겠지 하고 쉬운 거지만 아까 식 세우는 것도 얘기했잖아. 그치? 얘를 갖다가 a에 x 더하기 5씩 쓸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이 구조가 또 뭐야? 이 중에서 이 일부를 가지고 나눈 나머지를 보고 싶었더니 그 나머지 어디서 나오더라? 여기서 나오더라. 여기서는 안 나오고. 그치? 여기서 나누면은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 구조가 더 복잡해진 차수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남들은 다 그냥 연립방식 때려받고 있을 때 혹은 왠지도 선생님이 그냥 식을 이만큼 막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한 다음에 그 복잡한 과정을 못 외우고 결과만 외워서 쓰다가 까먹은 못 푸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이거 계속 쓸 거거든. 나중에 단원이 바뀌어도 이거 계속 쓸 거야. 안 잊어버리게 만들 거야. 보통 거기는 어떤 문제 한두 개 편하게 풀기 위해서 다른 걸 외우게 시키는데 그거는 내신 때 외우면 되시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반복하면서 계속 할 거라고. 자, 아무튼 이거를 갖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써보자. 문제 풀 때 다시 또 보여줄게. 그 다음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지. 나머지가 0이면 이렇게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그런 식의 형태일 때를 말하는 거다. 이거는 특별하게 자, 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이 특별한 형태를 보고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부른다. 왜?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 자, 그 다음 여기 다른 이게 1차항계수가 1이 아닌 걸로 나누었을 때를 얘기하는데 꼭 안 외워도 돼. 이거는 이제 식 만들다 보면은 너무 당연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자.